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비싼 보험료도 줄이고 그리고 부족한 보장들도 키우는 게 바로 보험에서의 리모델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리모델링 받아보셨을 거고요.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병에 있는 이른바 유병자분들, 과거 보험 자체가 좀 힘들었던 기억 때문인지 이런 보험 리모델링에 유독 또 소극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유병자분들에게는 지금 그 보험만이 정답일지 아니면 걱정하는 거 없이 보험 보장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 조석훈, 김희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 좀 나눌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먹방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제 중국서는 먹방을 하게 되면 1,700만 원 벌금을 냅니다. 맞아요. 예, 우리 진핑이 형님께서 야, 음식을 어디다 남기냐? 내가 어렸을 때는 음식 남기는 건 꿈도 못 꿨어 하면서 1,700만 원의 벌금을. 우리나라에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정말 이렇게 보릿고개부터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보험도 사실 저 어렸을 때는 뭐 보험 가입 이런 거 없었지만 지금은 약간 경제적으로 나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이 늘었고 오늘 또 특히 아프셨던 분들까지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까지 나왔고 그 안에서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까지 한번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맞아요. 먹방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이제 벌금을 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희아 전문가는 유튜브 좀 잘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유튜브 활용을 좀 많이 요즘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좀 보시나요? 저는 죄송한데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일단 노후자금 생각하면은 아마 이제 연금들을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 이 연금, 노후자금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용 측면에서는 50%가 바로 의료비로 지출을 한다라고 한 통계 자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이 은퇴 이후에 가장 활용도가 많이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0세 이상 분들, 이분들이 보험이 가장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3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지만 70세 이상부터 우리 몸이 계속 노화가 시작을 하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최근에 2020년도 가장 많이 판매된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치매보험인데 치매보험이 50, 60대 분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희가 유병자 보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유병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50대에서 60세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험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내 첫 번째 노후자금인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그리고 60대에도 건강해서 건강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5, 60대쯤 되다 보면은 어디 한 군데 꼭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쯤에는 유병자 보험을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리모델링 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보험 잘 채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9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병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보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험 소비자라고 하면은 리모델링에 관심이 좀 높고 실제 수요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유병자분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병자분들은 이제 내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험을 가입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국내에 판매 시작한 시점이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이 4년 동안에 크게 3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병자 보험과 비교를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나 보장 범위가 현저히 작았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험이 한 개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경험이 있고 치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여러 가지를 가입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보험료를 많은 지출을 하면서 또 가입하는 게 되게 꺼려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병자분들도 리브넬링을 통해서 보험료도 줄이고요.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 금액 또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또 거절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들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리모델링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좀 여쭤볼게요.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신 유병자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어떤 분들일까요? 유병자 보험을 잘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앞서서 3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초창기 유병자 보험은 가장 보장 범위 좁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 일당도 4일째부터 보상하는 이런 보험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변화가 어떤 게 변화가 생겼냐면요. 이 보장 범위가 조금 더 유리해졌어요.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입원 일당도 첫날부터 납입 면제 조건도 암, 뇌, 심장 질환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가 있었을 때는 우리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통합보험 형태의 보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입원 일당도 첫날부터 보상하고 뭐 수술비까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가능한데 내가 가입한 유병자 보험이 몇 년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겁니다. 2019년도 이전에 유병자 보험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 있는 유병자 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와 있는 유병자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0월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병자 보험 가입하고 1년이나 2년 동안에 병원 간 적이 없거나 보험금 청구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험이 있으시는 분들 분명 나는 잘 가입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물론 잘 가입은 했겠지만 시대의 흐름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보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점검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 분석하시면서 혹시라도 조금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 궁금한 부분들 생길 때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은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히나 이제 유병자분들 중에서도 리모델링 과정과 효과까지 굉장히 톡톡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의 사연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병력과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희 방송 보고 이제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56세 여성분이셨고요. 2005년 전에 이렇게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4년 전에는 이제 담석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고, 그리고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가입해서 유지한 상태였죠. 하나씩 살펴보면 2014년도에 S사 종신보험, 이거 누구나 있었던, 정말 과거에 하나 S사 아니면 K사 다 이렇게 가입해 있던 그 종신보험을 여전히 역시 또 가입하신 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안에 이제 특약들이 만기가 짧아요. 80세 만기입니다. 80세 만기. 80세 만기에다가 또 보험료는 계속 3년마다 올라갑니다. 이게 최초 보험료가 아닌 거죠. 이거보다 계속해서 적은 보험료인데 조금씩 올라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9,300만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9,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데 안에 있는 보장들이 이 9,300만 원보다 더 작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유병자 보험, 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당뇨랑 그리고 수술을 하셨으니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2017년도 초창기 때 나온 유병자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만 7천 원으로 해서 그냥 최초에 나온 그대로 어떤 지금처럼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안을 받아보고 하지 못한 채 그냥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은 보험료가 3천만 원이 넘어요. 앞으로 1억 3천을 더 내야 되는데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4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56세의 여성분이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여성이 34만 원씩 내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34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접수를 해주셨던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병력이 있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 둔 게 있고, 이제 병력이 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 뒀는데 금액이 꽤 컸어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유병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원래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안에서는 전체 보험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걸 먼저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사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병력이 생기기 전에 가입한 보험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석규 전문가님? 네, 과거에는 이렇게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탄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실비보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종신보험 안에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인 거죠. 2천만 원. 20만 원 가까이 내는 보험료를 내면서 2천만 원이고 여성 생식기암은 800만 원입니다. 네. 게다가 갑상선암은 200만 원이고요. 대장전막내암이 여기 유사암에 포함된 보험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뭐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낸 보험료 대비 너무 적게 내는 거죠. 적게 받는 거죠. 그리고 뇌질환은 또 뇌출혈만 돼 있어요. 잠시 뒤에 뇌출혈, 뭐 뇌졸중, 급성신경쇠 이런 2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 살펴봐드릴 텐데 뇌출혈만 2천만 원, 심장질환도 급성신경쇠만 3천만 원, 입원 관련된 거 없고 여기에 이제 또 실비보험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비보험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인지를 하고 있었던 문제도 있고요. 이제 최초 유병자 보험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이렇게 좀 많은 진단금일 수 있는데 생식기암은 또 절반밖에 안 돼요. 갑상선암은 3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암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적게 받는 혜택들이었고요.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1,000만 원씩. 뇌혈관 질환 없죠. 그리고 협심증, 뭐 부정맥, 신부전증 이런 것들 없이 급성신경색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일 이상 입원 일단.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드시 우리가 추후에 더 큰 질병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대비가 필요했던 거고 3년 갱신형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그 만기도 짧았다라는 거, 그리고 보장 범위가 협소했던 이런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거 좀 보니까는 유병자분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도 당연히 리모델링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프기 전에 가입했었던 이 S사 종신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배신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크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두 가지로 보험사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험사들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이제 사망보험금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손해보험사는 우리가 이제 생명 보장 관련된 뭐 암이나 뇌, 심장질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유리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과거보험 같은 경우는 두 회사들마다 차이점이 뭐 만기가 조금씩 다른다거나 아니면은 보장하는 암담보 관련해서 갱신형만 판매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내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차이점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비교해 볼 사항은 바로 후유장애 부분입니다.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해 또는 질병,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상해는 질병을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상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운동하다 다치다거나 뭐 등산하다 아니면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모두 다 상해입니다. 상해 질병 손해보험사는 모두 다 3% 이상 후유장애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상해는 재해랑 같은 얘기입니다. 재해 3% 이상 후유장애를 판매하고 있지만 질병 같은 경우는 3% 이상 후유장애를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사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눈이 실명되면 50% 이상 후유장입니다. 만약 내가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했다, 한쪽 눈이 실명됐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양쪽 눈이 실명됐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암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병률 높은 암들이 있어요. 유방암은 여성암의 2위, 자궁암은 여성암의 5위와 7위, 그리고 전립선암은 남성암의 3위고, 또한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 대장전막내암은 또 남성암의 2위, 여성암의 3위, 그리고 방광암은 또 남성암의 7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발병률 높은 암들. 손해보험사는 지금 현재 판매 기준으로 일반암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생식계암이라 해서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일반암의 보장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적다라는 거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가 또 암에 관련해서도 더욱더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게 뇌질환이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모두 판매를 하고 있어서 보험 소비자가 직접 내가 원하는 담보를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질환 준비하면 되겠죠.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 들어오면서 GI보험을 출시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CI의 중대한 뇌질환을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 순서를 보시면은 가장 불리한 게 CI보험이고요. 그 다음이 뇌출혈, 그 다음에 뇌졸중 이 순서입니다. 뇌혈관 질환 생명보험사는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심장질환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보장 범위 넓어서 협심증을 보상하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합병증으로 협심증이 오셔서 협심증 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보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허혈성 심장질환 아예 판매 안 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과 CI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 두 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필요한 생존자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손해보험사가 더욱더 유리하고요. 내가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생명보험사가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사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암하고 그리고 이제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암은 일단은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네, 암은 크게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우측에 있는 암들, 이런 암들을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암은 완치율이 거의 99% 이상 되는 암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 질환이 이제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은 여성암의 1위고요. 남성암의 4위입니다. 이런 암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치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액을 작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암진단비 1,000만 원 준비했다. 그러면 10% 또는 많게는 20%만 지급해요. 그럼 100만 원, 200만 원만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암들 볼게요. 생식기암,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전막내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맨 우측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있는데 또 대장전막내암이 있죠. 유사암이 대장전막내암으로 보장하는 회사는 바로 생명보험사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왜 대장전막내암이 생명보험사에 유사암으로 들어가 있냐? 남성암의 2위의 암이고요. 여성암의 3위의 암입니다. 이렇게 발병률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게 주려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암들 볼게요. 유방자궁, 여성암의 2위, 5위죠. 발병률 높기 때문에 내가 암진단비 1,000만 원 준비했다. 그러면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만 지급합니다. 그럼 200만 원 또는 500만 원만 보장을 하는 거죠. 그 이외의 암들, 유사암과 생식기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을 일반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의 기준을 보시면은 생식기암인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전막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이에요. 생명보험사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리해서 너무 예전 2009년 이전에 생명보험사에 암보험 준비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생명보험사로 준비하셨다라면은 요즘에 나와 있는 암보험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좀 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장 범위가 이렇게나 크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부분 일단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러면 손해보험사로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보험사들이 지금 심장질환, 혈관질환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모든 심장 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심증, 기타 급성의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까지 보장하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거죠.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딱 세 가지 질병만 보장을 하고 있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의 괴사가 시작될 때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괴사면 썩어가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썩어가는 거죠. 근데 전체 환자 수 볼게요. 1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1명이고요. 100명 중 10명만 급성심근경색이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받기 어려운 급성심근경색을 준비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하면은 경증 질환이 협심증부터 해서 중증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고 끝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많이 믿었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보험 가입했으니까 아프고 다쳤을 때 절대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느 부분을 보장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급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디어에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 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둘 다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사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만성질환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제 혈관질환, 이대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더더욱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성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이 혈관질환이거든요. 근데 혈관질환은 더욱더 무서운 게 건강한 분들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겨울철에. 그래가지고 혈관질환은 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내가 암을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한 달이나 두 달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행을 하신다거나. 근데 이 혈관질환은 갑자기 오고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고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 둘 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보장의 중요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 뇌혈관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범위가 나뉘어져 있을까요? 조석호 전문가님? 네,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한 구분을 몰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들어보셨죠? 무슨 회사입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무슨 회사입니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들어보셨죠? 무슨 회사입니까? 은행인 줄 아시죠? 은행.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 우리 들어는 봤어요. 근데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정말로 이제 피가 머리 밖으로 이제 막 정말 심각한 상태죠. 뇌졸중 많이 들어보죠. 이게 중풍이죠. 중풍. 뇌졸중이 중풍입니다. 뇌혈관 질환 들어는 보셨는데 여기 최근에 연예인들 좀 유명한 연예인들 두 분이 이제 걸려가지고 좀 아파하셨던 뇌동맥류라는 게 있어요. 뇌동맥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뇌동맥류가 이제 뇌 안쪽이 이제 혈관 쪽에 이제 조금 이렇게 돌출되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 아프다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놔두면 뇌졸중이 되고 이렇게 또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초기에 검진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까 시청자분 전화 주신 56세 여성분도 여기 뇌출혈하고 뇌졸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이 뇌출혈하고 혹시 뇌졸중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뇌혈관 질환 반드시 전체적인 뇌질환의 보장을 받아야만 우리가 심장 질환과 더불어서 전체의 보장을 2대 질환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도 보장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이 점 알아두시고 보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들 이제 보험 안에서 미리 체크해서 또 마련해 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장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준비해 두셨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보험 리모델링 주인공 어떤 식으로 또 도와드렸는지 최종 결과 좀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35만 원 정도 내고 계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병자 보험을 20년 갱신형입니다. 20년 갱신형. 물론 비갱신형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 갱신형으로 납입 면제가 들어가 있는 유병자 보험을 10만 원대 해드렸습니다. 10만 원대 해드렸는데 뭐 잠시 뒤에 보장도 나오겠지만 암 진단비 요거 남녀 생식기한 포함된 여성 생식기한 포함된 3천만 원이고요. 뇌혈관 아까 뇌동맥류 말씀드렸죠.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폐색전증, 심장판막질환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요양이랑 간병 관련돼서 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저희가 권해드려서 47,000원에 치매 관련된 진단비들 경증부터 중증, 중증도까지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중증일 때 나올 수 있는 종신ቶም 나올 수 있는 치매보험까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춰서 안에 있는 실비보험과 그리고 주계약을 낮춰서 향후 좀 몇 년 더 내서 원금 이상이 됐을 때 조금 해지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아주 연금을 전환하거나 목돈을 받아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냈던 보험료들 이렇게 16만 7천 원 정도로 해서 요거는 정리를 했죠. 아까 그 유병자 보험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료를 우리가 34만 원 내셨는데 26만 원으로 이제 거의 한 10만 원 가까운 돈으로 낮춰드렸고요. 총 납입 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10만 원 정도, 뭐 8, 9만 원 정도밖에 안 낮춰졌네 하실 수 있겠지만 총 납입 보험료가 1억 2천, 1억 3천을 앞으로 내야 되는데 향후 내실 돈은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 낮춰드린 거예요. 그럼 이 돈으로 우리가 정말 추후에 필요한 뭐 은퇴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자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라이프 보험료는 8만 6천 원이지만 총 납입 보험료가 8천만 원까지 낮춰드린 이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이렇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좀 필요한 보험을 새로 또 추가는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 아예 정리가 아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유지를 좀 도와드린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보험료는 또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해드렸던 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보장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또 많이 써드린 것 같거든요. 보장은 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한 번 더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아니 뭐 종신보험만 정리할 수 있었더라면 보험료는 10만 원대로 15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한 2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조금 자금 상황이 되신다고 하셔서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낮추고 안에 있는 3년 갱신형 특약을 뺀 거죠. 그리고 아직 2014년도에 가입했으니까 납입을 한 7년간 했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한 10년 조금 넘게 납입을 하면 원금 이상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배려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안에 있는 보장들이 결국에는 중요한데 유사암이죠. 이렇게 갑상선암 관련돼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식기암이 기존에는 2,3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더 3천만 원으로 해드렸고요. 그동안에는 욕이었죠. 뇌출혈만 있었죠. 뇌졸중 하나, 뇌출혈 하나 있었죠. 근데 이것을 전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6점 몇 프로, 9점 몇 프로 되는 뇌출혈만 있었다면 뇌혈관 질환, 모든 뇌혈관 질환 다 되는 100% 되는 2천만 원으로 보장 범위를 늘리고 금액도 늘려드린 거죠. 마찬가지로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에만 우리가 되어 있었죠. 근데 협심증, 뭐 부정맥, 심부전증, 폐색전증, 뭐 심장 판막질환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역시 보장 범위를 확대시켜드리고 늘려드렸죠. 이뇌질환 수술비, 심장과 뇌질환 관련된 수술비 500만 원 있었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10년 또는 뭐 몇 년 안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기계 부품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인공관절도 아마 수술하신 분들 있을 텐데 10년, 15년 주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심장 수술 또 이런 뇌질환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좀 적었죠. 그래서 회당 2,510만 원씩 매회 받을 수 있게 늘려드렸고요. 입원 일당은 여기는 4일이었어요. 4일. 요즘 입원 누가 오래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첫째 날부터 받을 수 있게. 치매 없었죠. 우리 여성분들 요즘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치매보험 없었습니다. 보장이. 근데 이렇게 경증 진단부터 중증까지 큰 진단비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종신보험을 우리가 살려놨기 때문에 좀 주로 많이 적게 들어들었거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총 보험료로 봤을 때는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줄어들인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보상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없었던 부분들도 채워드렸고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적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렇게 넓혀드렸다라는 점 여러분도 알아두시고 금액적인 변화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 상담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2017년 전에 가입했었던 유병자 보험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 비슷한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실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래서 아마 휴대폰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없었던 것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에 그냥 일반 투지폰을 쓰다가 어떤 사과사랑 우리 S사에서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이 나왔고 2가 나왔을 때는 정말 또 2의 새로운 기능이 너무나 많았어요. 3가 됐을 때 너무나 또 새로운 기능이 많았어요. 4, 5, 6 뭐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점점 많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핸드폰이 어떻습니까? 기능은 거의 비슷해졌죠. 예. 이제 뭐 접고, 뭐 굴리고, 뭐 위로 돌리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어떤 안에 있는 기능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유병자 보험도 처음에 나왔을 때랑 지금까지는 막 정말 새로운 뇌혈관이 없었는데 추가되고 뭐 입원 일당 추가되고 뭐 유산 뭐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됐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가득 찬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한도 조절 그리고 한시적인 뭐 판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유병자 보험 리모델링 좀 필요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셔서 관련된 도움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보험들 한 번 더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보험들 안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을 꽉꽉 채워서 리모델링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병자분과 관련된 정보들 좀 더 깊숙하게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방금 앞서서 우리 사례자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좀 낮춰졌거든요. 네. 원래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료가 더 비싸면 비싸지 낮춰진 경우가 좀 없는데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건가요? 그전에는 불가능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이제 유병자 보험이 또 새롭게 나온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인데 오늘 리모델링 사례 우리 시청자분처럼 동일하게 예전 유병자 보험에서 현재 나와 있는 유병자 보험으로 변경했을 때 차이거든요. 저희가 바로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같은 보험이고 같은 보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가 조금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입했던 연도를 좀 볼게요. 2017년도 3월에 오늘 리모델링 사례자분이 유병자 보험 3.25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고 이후에는 3, 3월에서 유병자 보험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오히려 더 떨어졌죠. 보장 볼게요.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동일하고요. 유삼, 뇌졸중, 뇌출혈 다 동일한다라고 했을 때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근데 더 의아한 점은 나이가 늘었어요. 3살이 더 늘어나셨는데도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는 거죠. 우리 보험은 1살이라도 젊으신 분이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3살을 더 드셨는데도 보험료가 떨어진 부분은 상품의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유병자 보험이지만은 보험사들이 물어보는 게 또 다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유병자 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유병자 보험을 이렇게 바꾸면 월납 보험료 매달 2만 원씩 줄일 수 있고요. 앞으로 내가 내야 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뭐 짧게는 뭐 15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20년 같은 경우 최대 약 500만 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새롭게 보험을 변경을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먼저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내 상황에 맞춰서도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들 좀 고민이 크셨던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한 번 더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또 올바른 보험 정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분들을 위한 플랜들도 좀 요즘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요즘에 이 보험이 또 대세라면서요. 어떤 보험일까요? 네, 그래서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의 335 보험이라는 이 보험인데 기존의 325 간편심사보험, 뭐 3일보험, 오중주보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 저희가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유병자 보험계의 무이지 같은 보험입니다. 가장 저렴해요. 최대 40%까지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유병자 보험보다도 더욱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모든 보험사 또 이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유병자라고 해서 보험사들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수술비, 입원 일당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병장수라 하죠.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50대 분들이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90세 분들까지 이제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80세 넘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하기가 힘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90세 분들까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앞서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기존에 건강한 분들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제 유병자 분들도 가능하고요. 암의 전조 증상인 용종으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도 보상받을 수 있고, 최근에 암에 관련된 부분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할 담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표적항암 치료비예요. 그래서 1기나 초기에 발견됐을 때 첫 번째 시행하는 암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이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담보가 또 저렴하게 4~5천 원대로 또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죠. 바로 치매나 간병, 요양 이런 비용까지 같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사들이 물어보는 거는 3가지입니다. 이 보험 이름이 335잖아요.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3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인데 그 특정 질병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암, 백혈병, 에이즈, 뇌졸중, 뇌출혈, 간경화, 그리고 심장판막증, 협심증, 심근경색.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3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 뇌, 심장질환 겪으신 적 있는지. 그리고 또 5년 이내에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8대 질환 관련해서 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든 가능해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 내가 가입하고 325잖아요. 기존의 유병자 보험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인데 1년 동안에 내가 다른 질병이나 보험금 청구한 게 없다. 그럼 이 335 보험으로 그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험사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 335 보험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손해보험사 중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대 납입 면제라 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납입 면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유병자 보험계에서 무해지 같은 보험이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렴하다라는 거니까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325 간편보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분 참고하셔서 335 종합보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입할 수 있는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한 몇 가지 유형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335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3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5년
5년 이내 암, 뇌, 심장 질환. 이 질환 겪으신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325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새로운 질병이 1년 이내 안 나타나신 분들, 1년만 경과되면은 335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뇨, 기항력, 이제 당뇨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325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335로 가입하면은 보험료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가입하신 분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표준형 보험이라서 기존에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을 표준형 일반형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병력을 고지를 하셔서 할증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원래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병력이 두세 개가 있어서 할증이 됐어요. 근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할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자분들보다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335로 변경을 하면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부담보가 없어진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35 보험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335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25 보험 잘 가지고 있는데 굳이 바꿔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어떤 혜택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또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득을 보게 되는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담보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기본 계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남녀 생식기한 포함된 2천만 원이죠.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비 1,000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약물 치료비, 암 수술비.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이 325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라는 게 과거에 가입할수록 더 저렴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비싸지니까. 2018년도에 만약에 가입하신 51세죠. 2년 전에 51세로 가입하신 분이 54,000원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335로 현재 나이로 53세로 바꾸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똑같은 보장인데 34,000원으로 해서 거의 월 2만 원 가까운 돈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총 보험료로 따지면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가입 금액 안에서도 보험료적인 차이가 이만큼 크니까 고려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그 점검은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원하신다면 또 연락 주셔서 저희가 도움 드리니까 02-1638-3999번과 1668-2838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담보들 하나하나씩 좀 만나볼까요? 많은 담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한 20가지 정도 필요한 담보들만 종합보험 형태로 한번 안내해 드리면 기본 계약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회비 같은 것이 저렴하게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위 12장 대장 양성종양 폴립 진단비 우리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용종 제거하죠. 용종 제거하면 용종이 뭐 이렇게 주겠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남녀 생식기암이 포함된 100%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죠.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이제 몇몇 그 연예인분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토크쇼에서 얘기하시는 것들 보면 암이 다시 재발했고 남아있고 뭐 전이 됐고 이런 것들. 암이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첫 진단비는 여기에서 받죠. 근데 이게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2년 뒤에 만약에 그 암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암이 됐거나 전이 됐거나 그러면 2년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계속 암 진단비 또는 재진단암 진단비라 불리는 특약이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그래서 암세포만 죽이겠다라는 거죠. 약물 치료로. 다른 착한 세포들은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겠다는 약물 허가 치료비 방사선 약물 치료비 최소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그리고 그 외 경증부터 중증까지 그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요. 수술비 어떤 질병이든 주겠다는 수술비 입원 일당 그리고 대상포진 요로 결석도 이렇게 있고요. 그 여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부인과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나 자궁척출술을 했다면 여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받고요. 또 여기에서도 받고요. 또 여기에서도 받는 각각 해당되는 특약마다 받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병인 지원까지. 나중에 이 치매 말고 내가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해든 누군가 나의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지원해주는 특약까지 해서 이렇게 종합보험 형태로 335 보험을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담보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가입 금액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335 보험이 유병자 보험계에서 무해지다. 네. 뭐 요만큼 이제 저렴하다라는 거 강조해 드렸으니까 얼마나 저렴한지 좀 볼까요? 네,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 335 보험을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군데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성분들 먼저 전체 보험사 바로 보험료 비교해 볼게요. A사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저렴한 335 보험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E사가 또 335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중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325 보험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다라는 거죠. A사가 전체적으로 다 넣었을 때 보시면은 암진단비, 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거 가입 금액 다 동일하게 저희가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를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예 유병자 보험이 없고 새롭게 준비를 한다거나 내가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럴 경우는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조금 학계보험료나 앞으로 향후 내야 될 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큰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A사 같은 경우는 월납보험료 65,000원 가장 저렴하죠. 그래서 뭐 20년 동안에 낼 보험료를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 볼게요. 가장 많이 나는 차이 나는 회사가 바로 B사입니다. 월납보험료 22,000원에 20년 동안에 이 보험을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538만 원을 더 납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병자 보험에서 이렇게 많은 회사 중에 가장 많이 가입한 1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D사입니다. 그래서 10명 중 한 5분은 바로 이 D사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325 간편심사보험 중 D사가 가장 유리했고 뭐 파격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는 A사보다도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하는 부분에서 더욱 불리하다는 거죠. 월납 2만 원 정도를 더 매달 납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보험사가 어디인지 저희랑 확인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럼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성분들 이렇게 먼저 비교해 드렸고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지 좀 궁금하네요. 조석훈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여성분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를 비교하게 되면 335 있는 보험사는 335고요. 335가 없는 325 보험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사가 이렇게 한 58,000원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기본 진단비로 이렇게 1,000 이렇게 해놨을 때, 자, F사가 만약에 뇌혈관과 심장질환 관련돼서 진단비와 수술비 위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F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저렴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사가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A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암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F사로 2대 질환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험료도 더 저렴합니다. 좀 보험료 제가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되고요. E사 아까 2대 질환 쪽은 굉장히 좀 저렴했던 회사, F사였죠. 나머지 회사들은 좀 비싸요. 이렇게 6만 원대, 7만 원대, 거의 8만 원대 하게 되면 보험료 차이가 우리가 또 20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00만 원, 4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많은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이렇게 저희가 있으니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체 보험사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험료 정기인 정보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꼼꼼히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들 찾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유병자분과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병력이 있었던 분들, 이제 보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거절당해서 보험을 제대로 준비 못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자, 아픈 트라우마는 이제 있고 저희와 함께 올바르게 보험 계속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 드리기 위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열어두고 있고요. 1668-2838번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